자, 먼저 한 주간 정치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한국정치학회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덕분에. 고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개정 당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네. 이 정진석 호 이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일단 첫째는 정진석 현재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윤핵관에 포함되는 그런 분이죠. 이런 분이 사실은 이제 안 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새 비대위를 맡아서 나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의 그 내부적인 상황이 네. 다급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사법부에서 과연 이걸 인용을 할 건지 기각을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며칠 내로 그 결론이 날 건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도 혼란인데 더 네, 혼란스러워진 지금도 혼란인데 거죠? 이제 혼란이 가중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과연 뭘 어떻게 할지 뭐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마 내홍이 심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그 지명사항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 의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본인이 이제 이 소위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어떤 꼰대 정치를 좀 말하는 비판하면서 어떤 젊은 사람답게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다 내가. 그러나 아비백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다라고 터미네이터. 하는 터미네이터죠. 그죠? 손가락 짚겨 세우면서 네.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결론은 며칠 좀 지나봐야.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건데 네. 결국 새로운 그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결국 뒤로 돌아가 보면은 그 원래의 물길이 출발했던 원래의 원류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인용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당원 바꿨으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도 당원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현재 그 이 건을 맡은 분이 지난번에 건을 맡은 그 사법부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을 보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인용 가능성을. 네. 자,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를 아예 출당시켜버리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네. 이러다가 다 죽어. 이 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징어 그렇죠. 게임의 대사. 요즘 가장 핫한 이제 드라마인데 대선, 지선 다 이기고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 국민의힘이 네. 이렇게까지 된 양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연세 들고 선수 높고 현재 뭐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굽신굽신하지 않고 할 얘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윤핵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그 국정을 해 나가는데 네.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도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정책을 결과를 보게끔 밀고 나가는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네. 한 거이기 때문에 아마 치킨 게임이 맞기는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은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초재선도 이제 신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을 밀고서 이제 국정을 확실하게 밀고서 나갈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참 또 그 내용이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내용의 본질은 뭔 것 같아요? 내용의 본질은 결국은 뭐 총선을 향한 그런 내년. 어떤 공천 다툼도 있는 거고 또는 기존에 있는 소위 그들이 말하기를 꼰대 정치라고 하는 것과 네. MZ세대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 간에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네. 법사위 감문을 우회해서
패스트트랙을 타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아니 물론이죠. 이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이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럼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법사위원들이 18명입니다. 네. 그중에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만이 11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지는데 네.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원은 10명입니다. 음.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시대전환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아마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설령 뭐 100에 하나 패스트트랙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선에서 그것도 사실은 모양이 그렇지만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게 특검을 물론 이제 그 국민들의 의견은 특검 하자가 높습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높기는 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낮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거를 몇몇 국회의원이 내세워 가지고 통과된 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의견으로 특검이 지금 제안이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서 윤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 부인 여사와 이런 부분들을 대치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장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보시기 어떠세요? 특검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필요해 근데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 국민의 여론 중에서도 과반 이상이 네. 특검을 하자. 이게 뭐 밝히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특검을 가기에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네네. 방법이 법사위원장 턱을 넘기도 어렵고 패스트트랙도 실제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별로 보는 없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네네.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 보완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년 전에 혐의 없음 불송치 음. 결정 났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뭐 정권 바뀌자마자 이렇게 뒤바뀐다는 게 괜찮은 건지. 그렇게 이게 이제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 청취자 시민들하고 네. 진보적인 분들이 완전히 다른데요.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가 문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거꾸로죠. 아니 문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불송치를 했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와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는 네. 새로운 정부, 즉 윤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있는데 어쨌든 그 검찰 경찰이 내세우는 거는 그래 그전에는 제대로 된 정언이 없었고 이번에는 정언을 새로 들어보니까 정언이 나왔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네. 지금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갈 겁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대선 당시 비선 캠프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뭐 이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결국 이제 또 넓게 본다면은 이게 사법적인 처리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넓게 본다면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네. 지금까지 네. 정치인사이드 조경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